들은 그래도 또 급등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뭐 코스닥도 사실은 정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조정을 살짝 거치면서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의 내 조정을 받으면 또 강한 흐름이 나오고 또 조정을 또 며칠 거치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지금은 한 3, 4일 정도 또 조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21선 근처에 또 오면은 또 저가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800을 넘기고 나서는 좀 정체기가 조금 길어지는 편이에요, 사실 코스닥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에서 순환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것들은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은 중대형주들도 물론 이제 뭐 주도주성 종목들도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승률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달 대비해서는 좀 개별 종목 쪽으로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지루한 양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만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매일 세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수익을 내려면 안 갈 때, 또 조정을 좀 거칠 때, 또 정체기 때, 특히나 선점을 해놔야지. 선점을 안 해놓고 이제 튀어나가면 요즘 같으면은 부담스러워서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체기 감안하시고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들, 특히나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 아니면 또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상 뭐 많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이 이제 거의 이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관세 협상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만 타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종목들 순환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개별 종목에서 최대한 이슈 있는 것들을 잘 골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관세 협상만 잘 타결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8월 1일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증시의 관망격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 이제 3대 삼성 SDI 다 적자거든요. 그때 적자였는데 폭이 엄청 그렇게 적자가 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탈피 가능성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기사 보니까 LG엔솔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예측한 대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캐드 돌파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또 공장도 많이 짓고 또 이제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뭐 공장 짓고 이래야지 또 관세를 안 매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다 공장 더 많이 짓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전기차 시장은 당장 캐즈비 돌파되진 않지만은 대체로 이제 업황이 물론 이제 확 좋아지진 않지만은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는 한은 그렇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 그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수요가 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또 ESS 에너지 장치고요. 또 신재생 쪽이 필요한 게 필수로 들어가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현지 쪽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장을 또 이제 거기서 증설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죠.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에 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많은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올해부터 보면 이제 적자가 그나마 그래도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바닥 탈출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조금씩 돌아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뭐 호황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닥 탈출 시그널을 다 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 이렇게 좀 보고 그 외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제일 핫한 거는 지금 현재는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리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무래도 그 지속된 점이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57.52안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난 22일 날 이번 달 이제 22일 날 69.4위안까지 상승을 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70위안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LNF 이런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조금 안 좋게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부진을 겪을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의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올라가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또 이렇게 주춤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어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슈가 또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전력 당국이 이 중앙계약 시장 ESS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입찰 결과를 개별 통보를 했고요. 이번 입찰에서 총 이제 565메가와트 규모의 ESS 설비가 선정이 됐는데 총 8개 컨소시엄이 이제 참여돼서 고흥, 광양, 진도, 무안, 영광, 안주, 제주 8개 지역 사업자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대박을 터뜨린 게 삼성 SDI가 대박을 터뜨렸고요. 8개 사업지 중 무려 6곳에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물량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곳, SK온은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삼성 SDI가 그나마 조금 이제 탄탄한 상승력을 조금 살짝 바닥권에서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상승력, 반등력이 이제 이슈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슈화가 돼서 종목들 개별 테마나 아니면 종목들을 좀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찾아보아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또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리튬 가격 상승 기대감 지속과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기대감이 현재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 미투원이나 더즌이나 카카오페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력이 쭉 나왔는데 미국 하원에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 일단 최종 통과가 됐고 국내에서도 이 관련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할까요? 일단은 뭐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그 관련주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세들이 보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차를 업황이 안 좋은데 왜 몇 달 전에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마켓이너 이 프로그램 말고 마켓넷에서도 7월 초부터 제가 사실 전기차의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최근에 보면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음에도 왜 보라 그러냐면 가격적 매력이 제일 싸거든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조선주들, 방산주들, 뭐 원전주들,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격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익 실현하면 이제 가격 매력이 좋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다. 그걸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7월 초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방송에서 했거든요. 나와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면은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이제 수혜를 많이 받겠죠. 실질적.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실질 수혜주들은 또 아마 분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별화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다날이라든지 뭐 이제 갤럭시와 메니츠라든지 그다음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6월달에 굉장히 네. 강력한 시세들이 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수혜를 받는데 시세가 좀 많이 낮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제 벌써 한 3주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박정식 파트너님이 그 한국정보인종 그거 네. 얘기하고 나서 팍 터졌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숨겨진 종목들이 이제 시세들이 대부분 강렬하게 났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발휘가 된다면 거기에 일부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이거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수혜주들뿐만 아니라 편성을 안 했던 종목들도 팍 터졌는데, 이제는 이슈가 사실은 알고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법안이 발의되면 또 수혜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1차 파동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파동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는 차별화 양상이 심하고, 그러니까 종목들도 지금 차별화 양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세가 아직 남은 것들 몇몇 종목들,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네, 일부 종목들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 예.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중국 조선 섹터가 이 상반기에 점유율이 좀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7%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68.3%로 무려 6.4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 국내 수주 점유율은 21.9%, 그리고 완공량 점유율은 26.5%로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중국 점유율 하락 이슈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뭐 HD 현대미포,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STX 엔진, 특히 이제 엔진 관련 종목들이 후발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 요런 이제 조선 섹터의 긍정적인 상승력, 이미 좀 많이 상승력이 나오기는 했는데 다음 주도 요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할까요? 뭐 이것도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선은 세계 1위인데 네. 그동안 이제 사실 중국이 저가 이 공세로 인해서, 중국은 사실 워낙 이 물량 공세가 크잖아요. 네. 또 정부에서 돈도 막 많이 밀어주고, 그래서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근데 한동안은 그 세계 1위를 뺏겼었어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찾아오고 있죠. 근데 이 그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 많이 싹쓸이 해갔는데, 규모 면에서 이제 LNG 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규모 큰 것들이나 특히 기술력이,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 기술력이 집약된 것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수주를 못 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술력에서 우위를 아직까지는 중국에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이 엔진 쪽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엔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가 네.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 격차가 이제 네. 수주량에서는 중국이 앞섰었어요. 몇 네. 년 전까지만 해도. 수주량에. 우리가 부동의 1위였어요, 항상. 네. 근데 중국에 뺏겼다가, 우리가 이제 수주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으면서, 근데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도 중국하고 많이 나 있어요. 네. 그거를 미국이 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제 네. 트럼프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모함이 7대가 있는데 그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할 만한 그런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뭐 군함까지 하면은 수백 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AS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이미 알고 있고, 예, 뭐 중국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반사적인 이익이, 그게 사실은 이번에 협상에서 히든카드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미 사실 이제 패드를 다 까서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싸움인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네.
트럼프가 이게 니네 그 협상 카드 그거 우리가 받아줄게 그렇게 쉽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 협상이 지금 관세 15%로 지금 확정되는데 5,500억 달러를 지금 750조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잠깐 이제 관세 협상 쪽으로 3,000% 좀 빠졌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대2 장관급 회의가 이제 원래 어제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취소가 됐죠.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을 이제 조성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율 15%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것들을 좀 건네줘야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건네주지 않았던 이제 농산물 쪽을 이제 한번 핵심 키로 조금 한번 협상을 해보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먹히면서 일본과 같이 뭐 자동차 관세율 15%로 만약에 정해진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그 일본이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맺었을 때 이 자동차 관세율 정보가 이제 딱 공개가 되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확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이제 참여하라는 압박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지금 지분 투자 형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뭐 피팅 밸브나 강간 관련 종목들 이제 하이스틸, 뭐 넥스틸, 네. 동양철관 뭐 많이 있는데 네.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딱 잘라서 LNG 그 알래스카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거기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개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거 돈 날리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안 해주면은 우리는 관세를 또 엄청 때려맞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미국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래 개발을 안 했던 건데 그 가스관을 공사를 안 했던 그러니까요. 건데 지금 그것을 우리 동맹국한테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떠넘기는 거. 그러니까 예. 가서 이제 경제적 가치야 이제 뭐 찾아보면 엄청난 매장량이 있지만 그게 쉽게 송유관 뚫고 한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 돈 꼬라박으면서 그만큼의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근데도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 날리는 생각하고 해줘야지. 그래야지 관세를 좀이라도 깎아보는데 이게 폐가 다 열렸어요. 이제 이미 사실은 조선, 지금 LNG 이런 것들이 폐가 이제 다 까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지금 돈 더 달라잖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네. 지금 일본, 야, 봐라, 니네, 7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넘는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관세를 또, 예를 들어서, 일본은 15%인데, 너네는 일본보다 더 적게 냈으니까 20%야, 25%야.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는. 돈을 주고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대로 다 그러면서 더 달라는 건다. 방위비 더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쉽게 아마 협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번에 32일 날이요? 네, 쉽게. 근데 트럼프는 지금 8월 초까지 지금 다 그 협상 끝내겠다. 지금 뭐. 일단 촛불 보면 얘기 우리나라는 나오죠. 네.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31일 날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잘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지지부진한 장세는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쉽게 왜냐면 이게 괴리가 너무 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일본이 지금 협상 카드에서 5,500억 달러를 배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15%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3분의 2 그 정도 네. 아마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정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거보다 낮춰서 우리는 해주는데 대신 우리는 조선이나 LNG 이거 투자해주겠다. 네. 그걸로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쉽게 그래 너네 그거 하니까 오케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아마 난항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선은 제가 보기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수주가 벌써 3년, 4년치 특히 LNG 이런 것들 많이 따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업황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간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뭐 현대중공업, 뭐 조선 세계 1위에요. 점유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이런 것들은 수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세가 끝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정체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아마 여기서도 주도주가 아마 갈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조선의 이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조선 섹터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섹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최근에 이 건설기계 쪽이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에서 37%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그러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고 현대건설기계도 따라가고 데모, DY파워, 진성TSC 이런 이제 중장기 부품 업체들까지도 같이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이 건설기계 쪽 섹터 최근에 또 이 건설주들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와중에 실적까지 건설기계 쪽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건설업황은 최악이죠, 사실은. 그 PF 때문에 또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주택 분양이 지금 뭐 그렇게 막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 그 대형 건설주들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왜 그러냐면 네. 중동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수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침체 양상이지만 물론 정부에서 또 경기 부양적으로 건설 투자도 지금 뭐 확대하고 뭐 아마 SOC 투자를 더 확대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왜냐면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그걸 탈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내수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확 낼 수가 없죠. 그럼 어디냐? 중동 쪽이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전부터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프로젝트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랍도. 왜냐면 사우디만 너네가 사우디가 이렇게 네옴시티를 이렇게 대규모 하니까 너네만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중동 국가 쪽에서 아마 대규모 그러면 이제 건설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가장 큰 수혜는 저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지금 한 3년 벌써 4년 차인가요, 지금? 그게 끝나면은 이제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실 수혜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또 이 건설 중장비 잘 만들어요. 예? 다시 현대 인프라코 말고도 우리가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들 또 해외 쪽에서 상당히 알아줍니다. K 방산만 알아주는 게 아니죠. 예. K 이런 중장비도 알아줍니다. 예, 중장비도 알아줍니다. 네. 잘 만들고 또 가성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 인프라코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네. 예, 현대중공업도 실제로 조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중장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건설기계들이 앞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는 여정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건설업황이 워낙 침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올해 업황이 좀 탈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매년 억대 수익을 내는 전업 중장비 섹터도 중장기적으로 양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슈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번 다음부터 브리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일단 월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 HDC랩스, 롯데하이마트인데 이 중에 롯데하이마트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하이마트요? 네. 하이마트 안 가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가전제품을 요즘 사실은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요. 요즘은 또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가전제품에 냉장고에도 인공지능을 탑하고 세탁기에도
탑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제 롯데하이마트 차트를 보면 예. 막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며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반등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동안 침체 양상을 걷던 것들이 이게 이제 내수, 물론 지금 내수가 확 살아난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수 살리기를 일단 1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 가전제품들은 사실은 수출도 물론 있지만 내수가 제일 비중이 커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건설 중장비, 조선 이런 것들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해외 수출이 많은데 이런 이 전통적인 내수 구조를 갖고 있는 내수 경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침체를 굉장히 걸었는데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내수 살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은 벗어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거기에 또 실적까지 또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그 방금 얘기했듯이 억팡이 안 좋았다가 회복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상승 살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가는 게 힘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야, 왜냐하면 최악을 탈피를 하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그럼 롯데하이마트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대덕전자, 강원랜드, PI첨단 소재, 삼양, NC캠, 대우건설, 안랩 등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중에 이 하나오션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또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슈도 하나 들어왔어요. 즉 중국 조선업 점유율 하락. 네. 그거까지 맞물리면서 만약에 화요일 날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하나오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은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과의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히든 카드 옛날 또 트럼프가 또 하나오션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제로도 또 수주도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뭐 고평가 논란을 이렇게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고점이 95,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부담감이 있는데 한 단계 더 저는 레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5,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단기간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화요일이 실적 발표입니다. 예, 오히려 실적 발표가 되면 주가는 빠져요. 왜냐하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파동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조선주들은 뭐 지금 몇 년치 수주 다 따놨는데 이거 히든카드로 결국 써서 만약에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다. 그럼 더 날개를 단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보기에는 하나그룹주들은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예, 방산부터 해서 조선, 뭐 화학, 뭐 다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딱 하나 이제 단점은 너무 많이 오른 부담감. 하지만 이제 밸류업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수주가 늘고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평가 논란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 과정 거치고 나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존재한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수요일 날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올 만한 것들이 한화솔루션, 금호타이어, HK 이노엔, 그리고 GS건설, JVEM입니다. 이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좀 큰 종목들이 많은데 한화솔루션, 예. 금호타이어, HK 이노엔, GS건설, JVEM.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쪽에서도 이제 네. 하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들이잖아요.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게임주에서는 덩치가 큰 편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적은 종목들에서는 JVM. 제가 알기로는 약국 이제 예. 거래소는 이제 약국 포장, 그 예. 약 예. 제조 장비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고. 장비를 만드는 근데 거. 저게 이제 그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좋으면서 실적이 좋더라고요. 예, 실적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은데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HK 이노에는 뭐 바이오 쪽도 있는데 사실은 그 컨디션인가요? 그거가 히트 쳤잖아요. 컨디션. 지금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동반을 하고 또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요즘은 사실 뭐 좀 둔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당장은 안 가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가요.
예,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노엔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한번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체예요. 보니까 2달 동안 정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기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키다가 한번 또 올릴 거라고 봐요. 예, 실적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기에서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한 번 다 대부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몇 개월 동안 정체기예요. 그래도 HD 현대 인프라코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한 번 더 레벨업을 네.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때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JVM 그다음에 HK 이노엔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목요일 날도 실적 발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비전,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거의 지금 조선 쪽 섹터가 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HD 그룹주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DL, ENC 이런 이제 아까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될 기업 중에 GS건설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로 목요일 날 DL, ENC, DL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갔지만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삼성전기까지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들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이렇게 나눠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좋은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상반기에 선반영해서 네. 올라간 것들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네. 않고 실적이 좋으면서도 주가가 못 간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 지금 뭐 근데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쓰는데 최대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지금 또 신형이 나오잖아요. 이번엔 예. 히트 쳤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요즘 신형이 나와도 Z 플립하고 폴더 예, 세븐이. 그러니까 좀 시큰둥해요. 애플이 혁신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폰은 요즘 나오면 AI 히트 쳤잖아요. 이게 네. 탑재해가지고 또 플립 나오는 것도 아마 히트 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실제로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삼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실제로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죠. 바닥은 탈출했는데 네.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은 단기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중기로. 장기는 아니면 중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요 정도 수준에서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삼성전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별로 이제 발표될 기업이 별로 없긴 한데 이 중에 간만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하게 발표가 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주들이야 뭐 네. 이제 내수에 뭐 직접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고 또 이제 우리가 소비 쿠폰이 이번 주에 또 저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고 편의점도 많이 쓰고 하는데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구매할 수 삼성전기랑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네. 바닥권을 좀 탈출하면서 올라오면서 살짝 바닥은 기출한. 다 탈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규모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의 네. 점유가 제일 커요, 사실은.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도 있지만 이자녹스라는 네.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자녹스. 그러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가장 큰데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둔해요. 그래도 바닥은 탈출을 했기 때문에 레벨업은 충분히 더 한번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6월 달에 좀 오르고 나서는 정책이에요. 다 정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선점에서 이제 중기로 보유하는 거는 괜찮은데 단기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팍 튀어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슈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폭넓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폭넓게 준비한 게 2주 연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알찬 이슈와 또 준비를 해서 올 것이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종목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종목 1층 하모니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공략을 해볼 만한 탑픽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보려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네. 일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슈가 부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000단지약이 상한가 터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복제약. 예. 그러니까 이제 3,000단지약은 원래 복제약을 우리가 이제 이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도 실제 많이 만들고. 근데 이제 핫한 게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게 보령이라는 종목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슈 있으면 터지긴 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슈 있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한번 초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나 제약 쪽도 트럼프는 뭐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내수가 많은 쪽은 사실 관세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 메릴랜드주의 이제 네이처셀이 5년간 한 4천억 정도의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조인트 스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현재 지금 미국의 FDA 지금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승인 절차가 3상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FDA를 1상, 2상, 3상 통과하면 이제 3상이 마무리되면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업화 되려면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더 걸리긴 하는데 굉장히 빠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 치료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조인트 스텝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FDA 승인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에 짓겠다는 얘기를 나정찬 이제 회장이죠. 네이처셀. 그래서 이제 5년간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앞으로 뭐 착착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 수혜죠. 그리고 이 이제 관절염 치료제는 많은데 줄기세포 특히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들은 국내에서도 상업화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만들면은 미국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인증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만 통과된다면 앞으로 매출 가능성도 더 터질 수 있다. 그게 기대감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정을 했고요. 매수는 지금 27,000 금요일 날 27,050원에 끝났어요. 뭐 조정이 이제 1%대로 조정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패턴상에서는 좀 기고 있어요. 옆으로 개걸음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장중에 한 16% 급등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6,000원이 그 4월 달에 한번 고점 쳤거든요. 요때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점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박스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7,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도 되고요. 그냥 시초가 매수로 이제 잡고요. 손절은 이제 121선이 정확히 24,600원대인데 25,0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35,000원. 이번에 이제 최고가 36,000원인데 1차 목표가 45,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이처셀 이제 조인트 스텝 이슈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7,0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네이처셀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한 종목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시그널이 이렇게 강하면은 바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에 잡는 거는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혔으니까 4월달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시에 담아서 단타보다는 좀 중기 스윙을 간다면은 괜찮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월봉 트렌드로 보면은 좀 박스권에 오래 걸쳤어요, 지금. 지금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시세가 15,000원까지 났다가 가격 조정이 완료는 됐어요. 이제 가격 조정은 이제 4월달 전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게 거의 한 5개월 동안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제 생각에는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박스권을 벗어난다면 최소 못해도 12,000원, 14,000원은 간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아니고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내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 11,350원 60%. 13,350원이요. 11,300. 11,350원 60%. 예. 지금 살짝 지금 손실권인데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 계속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아니 올해는 안 됐어요. 올해는 안 됐어요. 기업 내용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인데 실적이 예. 약간 부진한 게 이제 상반기에 좀 흠이고 펀더멘탈이나 그런 건 이상은 없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박스권이 좀 오래됐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달 7개월이잖아요. 7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 박스권에 갇히면은 뭔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오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패키징 쪽에서는 수요가 늘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00원, 13,000원 올라가면 다시 빠져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저점이 10,000원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한번 14,000원까지 올라온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그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량 매집이 돼도 명분이 없으면 단기간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뭔가 큰 명분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게 뭔가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크게 물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신 가격 이상 11,300원이시니까 한 12,000원 정도라도 올라오면 그냥 좀 매도하시고 다른 걸로.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처음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중간에 물타기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떨어졌을 때 조금 사고 조금씩 이렇게.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50%가 넘는 비중은 정말로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확신이 드는 거. 이거는 진짜 미친 듯이 터질 것 같다. 그런 거 외에는 50% 이상 지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실전 투자를 옛날에 많이 이건 정말 진짜 미친 듯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한 50% 이상 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20-30% 안짝으로 좀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전량 만약에 산 가격 이상 올라오면 전량 매도 해가지고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를. 예. 왜냐하면 예. 박스권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으로. 예.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전 수준에서 이제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좀 권유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매년 지금 실적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관세 협상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쪽의 압박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쉽사리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1,600원이 깨지면 빠르게 올라올 수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60%를 가지고 오랜 기간 물려 있으면 조금 힘드니까 1,6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준다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저도 한 12,000원대, 11,700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KMW 26,000원에 15%입니다. 야, 옛날에 보통에서 KMW. 많이 빠졌다고, 예, 많이 빠졌다고 샀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사신 지 되게 오래됐네요. 26,000원에 15%면은. 몇 년 갖고 있 아유, 몇년 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예, 좀 분석해주세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조금 이제 걱정인데요. 우리 이제 김선생 파트너님 한번 언급을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는 제가 감사하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시는데 한 몇 년 보유하신 거예요, 지금? KMW. 지금 그것도 5%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4만 원대 사가 9만 원대 가까이 갔다가 4만 원 내려왔을 때 빠졌다고 샀거든요. 4만 원대요? 그러면은 예, 2022년도인가요? 그때가? 예. 그리고 추가 매입을 해가 5% 추가 매입을 해가 2만 6천 원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다행히 비중은 적어서 그래도 뭐 그래도 리스크가 좀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중이 적어서 너무 마음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타기는 그렇게 하시면 실패해요. 예, 100점 예, 못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타기는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네.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잘 갈 것 같아. 그럼 비중이 5%밖에 없어. 그러면 계좌가 많이 안 늘잖아요.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그죠? 근데 수익이 났을 때 잘 가는 것에다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10%를 더 실었어. 근데 그게 또 잘 가. 그럼 계좌가 더 이익이 더 많이 나겠죠. 물타기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손실이 나면 물타기를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잡았는데 지금 14,000원이잖아요. 그럼 3분의 1 토막 나잖아요. 그럼 물타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를 했는데 10% 비중을 했는데 반 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냐면 5배는 실어야 돼요. 사신가.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또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산 가격에 지금 내가 비중이 15%잖아요? 그럼 5배 실으려면 거의 다 실어야 돼요. 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금을 다 몰빵을 쳐야, 그래야지 평균 단가 낮춰져요. 그래야지 좀 올라오면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또 너무 위험스럽고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못하려면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최후의 선택은 뭐냐? 손절이에요. 손절이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손절이 왜 돈을 버냐면 손절하면 계좌가 분명히 줄어들긴 하죠. 대신 현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현금 가지고 다른 거를 사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시장이 매우 나쁘면 그 기회도 그렇게 자주 오진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리 왕초보도 현금이 많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절 안 해요. 이제 제가 대부분 손절 안 하죠. 그럼 KMW는 뭐가 있어야 크게 갈 수 있냐면요. 이게 과거에 5G, 4G에서 5G 넘어갈 때 이제 시설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중계기나 이런 단말기들이 많이 그 시설 투자가 들어가면 SK나 KT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쪽에 많이 투자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 이제 6G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긴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6G로 넘어가면 KMW는 수주가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022년도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가지고 계셨다가 비중 축소하거나 교체 매매를 하세요. 더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기다려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가 있듯이 6G로 넘어가면 한 2만 원까지는 파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단기간에 가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타면서 가요. 근데 어차피 몇 년을 버티셨으니까 그냥 뭐 올해 내년까지 생각하셔서 더 들고 가시고 2만 원대 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현금화를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네, 가더라도. 감사합니다. 네. 네. KMW 아무래도 조금 시세도 조금 많이 오랫동안 좀 내려왔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 한번 별로 안 좋아해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잡으셨어요. 예. 근데 네. 이제 투자 포인트가 뭐 혹시 뭔가 계기가 있어서 머티를 선택하셨어요? 계기는 없고 제가 그 이베리 TV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신중히 골랐습니다. 신중하게 잘 고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님 좀 더 사고 싶어서 겸사겸사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은 사실 업황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주가가 네.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매는 좋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네, 이제 태저분 탈피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늘도 뭐 네, 얘기했지만 네. 몇 달 전에도 제가 전기차 캐집 돌파할 거다. 근데 이제 네.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 점유율이 높아요. 포스코 네, 네. 그룹하고 예,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네. 이제 뭐 최근에 뭐 리튬 가격 상승도 있지만 이제 머티는 주력이 이제 사실은 전구체예요. 전구체는 뭐냐면 네, 네.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예요. 근데 이제 네, 네, 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양극재예요. 그다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가 되게 필수고. 그래서 머티가 네. 이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 네, 네. 점유율이. 그래서 네. 최근에 소재 쪽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바닥은 일단 탈피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좀 더디게 움직이죠. 그래서 네.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는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래량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횡보하지만은 시세 폭발이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60%를 실었는데 저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확신이 들면 한 50%까지는 그것도 사실 너무 많은 비중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확신,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확신이 들어서 예, 예. 한 20% 추가로 더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정책이거든요. 정책이기 네.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형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제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이제 1위는 알테오진이지만 2차 전지의 최상위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머티도 아마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구체 소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계열사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BM하고 에코프로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흐름들이 괜찮으면 추가를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적절한 비중은 제가 보기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너무 욕심내지 네. 마시고 30% 네. 비중 정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7만 원까지는 충분히 파동이 남아있다. 아, 네. 근데 중기도 궁금합니다. 중장기는 이제 그 업황을 봐야 돼요. 근데 업황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업황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클상 1년 정도의 그 사이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캐집이 돌파된다면 내년에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크게 올 수도 있다고.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1차는 7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뭐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기간적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업황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장기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을 분석하지 마세요. 업황을 분석하면 돼요. 2차 전지 업황이 앞으로 1, 2년 안에 굉장히 다시 호황세를 누릴 것 같다.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다가 말아버려요. 다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단기, 중기는 기업 내용적으로 뭐 재무도 보고 실적도 봐야 되지만 단중기는 그렇게 봐야지만 장기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업황을 봐야 네. 돼요, 1순위가. 사이클을 네. 봐야 돼요. 근데 네. 그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보는 눈이 대부분 없잖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업황들을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질 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네.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투자 관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원체 잘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적인 요인만 좀 살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 기조가 좀 탔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20선을 올라타면서 70%. 70%. 어우, 비중 엄청 높으신데 다행히 수익권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스 홀딩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 이제 PBR 0.8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한 3만 5천 원 정도로. PBR 0.8.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한 투자한 지는 지금 3년 넘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지주회사다 보니까 홀딩스다 네. 보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PBR 이제 0.8 정도까지 일단은 보신다. 시장이 물론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14,000이나 15,000원 되면은 이렇게 많이 저항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PBR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저평가 매력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신 거죠. 예, 비중도 예, 많으시고. 예. 그러면 뭐, 아시죠? 예,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저평가 맞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이제 뭐, 제품도 잘 팔리고, 재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 부분은 좀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고, 저평가들은 언젠가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종목마다 다 다르고 또 기간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많이 사주고 또 우리가 큰 손들이나 뭐 주포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크게 들어와야지 또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IDC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저평가 매력은 상당히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유통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주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니면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아마 그런 여력들이 있다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일단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유통 주수가 적으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 기관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 뭐 조막손이라든지 이런 작은 자금들은 들을 수 있지만 기관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을 합니다. 아시죠? 수조, 수십조. 그러면 기관들이 사실 이런 저평가 종목을 좋아할 만한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안 들어옵니다. 그럼 주가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최대주 지분율이 또 높아요. 보시면 아시게요. 김용달이 대표인데 34% 지분 갖고 있어요. 그 외에 뭐 CNA 코리아, 코텍 뭐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저평가 확실히 맞고 PBR 면으로 뭐 0.8까지 아니면 뭐 그 정도 이상의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 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내용적으로는 괜찮다. 좋지만은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70%예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뭐 내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 내용적으로 훌륭하니까 이게 그래도 자산 가치가 뛰어나니까 장투를 더 하겠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올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 가지고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기대 승률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저는 그렇게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분석한 부분은 맞는데 시장에서 흐름에서는 IDC 홀딩스가 그렇게 큰 시세를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이 IDC 홀딩스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런 이제 관련 이슈로 상승력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슈화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제 이슈화가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면서 본연의 자본 총계 수준까지 시가총액을 끌어올릴지 그게 살짝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손실권으로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은 존재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진짜 PBR 0.8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에서만 홀딩하셔야 되잖아요. 손실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매수가랑 거의 비스무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다음 주 시세 흐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선 자리를 이제 다시 한번 들은 기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적 매력이 큰 쪽이나 그 다음 이제 개별주에서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슈가 없으면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지금 거의 2주, 3주 이상 시장도 정체고 종목들도 정체기에 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개별주에서 좀 종목들을 이슈가 있는 것들이나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 외에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탁해서 잡을 수 있다면 하시고 그리고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세들이 아까도 바닥에서 이제 탈출한 것들은 좀 중기로 끌고 가도 되지만 이제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차익 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슬림화하시면서 현금 보유량도 좀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완료가 되면 또 이제 개별주에서 시세 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염두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